자, 여기서 피동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뭘까? 피동.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에 영향을 받는 거,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하다라는 피자가 해를 당한 사람 우리 무슨 사람이라고 해? 피해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피지배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피의 의미 좀 정리가 되니?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인, 피고 원고 들어봤잖아. 그런 피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동작은 어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능동이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능동이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동작을 당하게 되면은 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피동문의 개념을 정리했다면 밑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밑에 있는 문장을 하나만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고양이가 쥐를 잡다. 잡은 거는 누구야? 응? 그치? 고양이 입장에선 잡은 거지? 이 잡다의 서술어는 고양이한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니? 쥐를 주어로 보면. 그치? 잡히다로 바뀌지? 그럼 이 잡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는 쥐가 잡힌 거지. 누구한테? 고양이라고 하는 대상한테. 자, 우리 항상 이 대상 처리를 어떻게 해주라고? 부사어 처리해주라고 얘기를 했죠.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장 성분의 개수 차이가 있니 없니? 개수 변화 없어. 문장 성분의 개수 변화는 없어. 근데 문장 성분의 종류는 어떻게 변화돼? 이건 변화는 있어.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가고 주어였던 애가 부사어로 바뀌어. 그러니까 목적어, 부사어의 구조로 바뀌어요.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갈 부분에서 부사어가 생기는 문장 종류의 종류 변화가 생겨요. 목적어가 쓰여 안 쓰여? 피동에는 안 쓰여. 부사어만 쓰여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서 여기에 특징을 잡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 잡다와 잡히다는 의미 차이 있어 없어? 같은 단어야? 아니지. 그럼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 히. 히 때문에 의미 차이가 발생했지. 그럼 이 히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누구라고 볼 수 있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얘가 접사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형태소 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 지금 연결 계속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앞부분 정리 안 되면 뒤에 부분이 깊이 있는 이해가 힘들다는 얘기야. 저는 그냥 피동만 알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 보고 끝난단 말이야. 시험 보고 내용이 다 날라가 버려. 근데 이게 접사라고 보이는 순간 그러네. 그럼 얘네들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 무슨 단어라고 해?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는 파생어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밑에서 얘기하는 여기 피동 실현은 이런 원리로 실현이 되어 두 가지 원리가 나오지. 두 가지 원리에 대한 이름 볼까?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파생적이라는 단어는 뭐야? 파생어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뭐처럼? 지금 요 히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든 것처럼. 히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든 것처럼 파생어로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서 피동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피동은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피동사예요. 알겠지? 품사는 동사에 들어가. 그러면 파생적 피동은 뭘 붙여서 만들어주냐? 이히리기라고 하는 피동 전미사. 다시 좀 더 풀네임을 적어볼까? 피동 파생 전미사예요. 피동 파생 전미사를 붙여줘서 어디에? 어근에. 어근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거기에 피동 파생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여서 얘네들이 각각 붙여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히는 찾아주지. 잡히다.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 이를 붙여서 혹은 리를 붙여서 기를 붙여서 어휘를 빨리 만들어 봐봐. 팔리다. 그치. 팔리다 되네.
물건이 누구에게 팔리다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이거는 팔다의 능동이 팔리다의 피동으로 바뀐 거고. 말리다. 잠깐 말리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많은 거 김밥 많은 건데 김밥이 나한테 말림을 당한 거지. 뭐가 있을까? 굽히다. 그치. 굽다가 이거는 내가 몸을 이렇게 굽히는 게 있고 또는 굽히게끔 시키는 희도 있어. 그 의미는 뒤에 가서 사동할 때 얘기 한번 다시 할 거고. 뭐가 있을까 또? 보다. 보이다. 저 멀리 산이 보이다 할 때. 그럼 얘는 산이 보임을 내가 보는 것을 당하는 거지. 그 의미예요. 기는 없을까? 안기다. 안긴 문장 할 때 우리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하잖아. 그때 안김을 당한 거잖아. 얘는. 그치? 내가 안고 있는 거를 당한 거잖아. 자, 요런 표현들, 요런 접사들을 통해서 이히, 리기라는 접사를 통해서 얘네들은 그럼 다 새로운 단어라는 거지. 사전에 그럼 얘네들이 다 따로 실려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뭐뭐 하다가 접사 되다. 얘도 다 접사예요. 여기 파생적이라고 했으니까 다 합성어 만들어주는 거거든. 접사가 붙어서 원래는 복구라는 단어는 얘들아, 복구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였을까? 복구만 하면 명사지. 이 명사가 복구하다가 됐어. 복구하는 건데 이때는 품사가 뭐니? 하다가 붙여서 동사로 바뀌지. 근데 얘가 복구되다로 바뀌면서 동사긴 동사인데 피동으로 바뀌는, 접사가 달라지면서 피동으로 바뀌는 그런 파생적 피동, 되다라는 이런 접사가 붙어야 돼요. 이히리기 되다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통사라는 단어는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통사는 뭘로 치환시켜서 생각하라고 했니? 문장. 문장에 어떤 문장 성분을 더해주면서 문장 단위에서 바꿔줄 때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어떤 보조용언을 만들어주면 돼요. 보조용언을 더해주면서 의미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풀어지다. 요거는 띄어쓰기 해도 괜찮고,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여기 붙였었어요. 어지다가 들어가면은 기분이 풀다해서 내가 풀어야 되잖아. 풀다는 내가 푸는 거잖아. 근데 풀어지다로 바뀌어지게 되면 기분은 난 가만히인데 그 풀림을 당한 게 되지. 기분이. 그치? 기분이 풀어짐을 당하게 되는 게 되죠. 또 뭐뭐하게 되다라는 요 보조용언 되다를 붙여주면 사실이 드러나다. 사실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드러나다잖아. 근데 드러나게 된다는 얘는 드러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애는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를 거야. 드러날 거야. 드러남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드러나게 되다. 그래서 이렇게 통사적으로 피동 만들어줄 때는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어지다, 게 되다. 이렇게. 어지다, 게 되다. 좀 이상하네. 뭐뭐하게 되다, 뭐뭐어지다. 그래서 이 피동은 두 가지,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두 가지 다 방법을 써서 피동을 만들어주면 이건 문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이거를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 이건 틀렸어. 왜? 이중피동은 너무 과도하거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이히리기 또는 되다에다가 파생적이지? 파생적 피동에 어지다는 통사적이지? 얘네들 하나만 쓰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왜 두 개나 쓰고 있어? 라고 할 때 이중피동이에요. 대표적인 단어가 잊혀진 계절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 나보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혹시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찾아볼게요. 있어. 이 노래 되게 유명해서 내가 예문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예문으로 썼다는 건 얘가 맞았다는 게 아니지. 틀렸다는 거예요. 요 이용이라는 아저씨가 발표한, 이거 옛날 노래, 2006년 노래는 아니에요. 2006년에 새롭게 리메이크 된 거고, 이름이 이응이에요. 이용이라는 사람이 외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노래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잊혀져야 이런 표현들을 써갖고 잊혀진 계절이란 제목을 붙였어.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틀렸다. 자, 얘를 조금 더 풀어볼까? 이, 히, 진. 자, 관형사용 전사범이 니을이 계절을 꾸며주는 건 알겠지? 그럼 여기는 앞에 이치다는 원래 있다에서 오네겠지? 있다에서 파생된 거지? 파생적 피동이고요. 지다가 붙여졌네. 통사적 피동이 겹쳐서 쓰인 거야. 아, 그렇구나. 집에 가셔서 잊혀진 계절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 알지. 그거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꼭 하세요. 공부했다는 거 티 내라고.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뭘 얘기한 거냐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낼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됐구나라는 걸 그 척도로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물론 집에 와서 얘기 안 하겠지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얘를 맞는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이 흰 계절이라고 하거나 진 계절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돼요.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지 잘. 자, 보여지다도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여지다도 풀어 써볼까? 지다. 보다에서 온 애잖아. 그치? 근데 이 보다에서 이 이가 피동일 때는 뒤에 피동이 또 쓰였으니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 이가 사동일 때가 있어, 얘들아. 보이다가 사동에 보이다도 있어. 단어 사전 찾으러 가볼게요. 자, 보이다를 검색하면 밑에 사동사에 보이다가 있고 피동사에 보이다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히 리기가 피동인 건 알겠어요. 근데 뒤에 가면 이 이히 리기가 사동 전미사에도 똑같이 쓰여. 근데 의미는 다르겠지. 기능도 다르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 보여지는 글자로서 판단하려면 힘들어. 항상 그래서 사동의 전미사와 피동의 전미사 이히 리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걔는 의미 관계로 우리가 따져줘야 돼. 자, 이때 보여지다가 보이어지다 피동과 피동이면 이중피동이에요. 그냥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보여집니다 라고 하면은 보이어집니다 라고 하면은 이중피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요런 모음들을 무슨 모음이라고 하니? 이중 모음이라고 하지. 이중 모음이라고 하지. 이 이중 모음이 쓰이는 피동 표현은 한번 유념해 보라는 거야. 조심해서 보라는 거야. 왜? 이히 리기의 히와 어가 결합되는 이런 상황에 이중 모음을 축약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중 모음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풀어서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보여지다는 보이어지다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잊혀지다는 이히어지다로 구분을 해서 각각을 따져주는 그 연습 습관이 필요해요. 자, 넘어가서 이중피동도 그런 문제지만 사동 때문에 우린 헷갈려서 그렇거든. 자, 사동의 개념부터 잡읍시다. 자, 사동의 이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 했니? 저승의 심부름 하는 사람 무슨 사람이야? 저승 심부름 하는 사람. 저승 사자. 이게 심부름 시키다 사자예요. 혹시 사신 보내는 거 알아? 외교 사신? 저쪽에 외교 사신을 보냈습니다. 외교에 심부름을 하는 신하. 심부름하다 사자예요. 이런 단어도 알고 있니? 아, 얘는 왜 이렇게 가면 함흥차사야? 얘는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함흥차사야? 함흥차사. 이거 들어본 사람? 없어? 들어봤어? 언제 써? 동건아? 안 올 때. 그치? 안 올 때 쓰지. 함흥차사는 안 올 때 쓴다?
이거 역사적 안 와. 얘를 뭔가 시켰는데 심부름 시켰는데 안 와.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건 이성계의 이성계로 인해서 나타난 말인데, 이성계가 왕위를 죽으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니? 왕위를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가지. 그치?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함흥으로 떠나, 이성계가. 이성계는 살아있어. 근데 밑에 이성계는 왜 떠나냐면 왕자의 난이라는 걸 봐. 왕자들이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단 말이야. 이성계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않니? 아, 몰라, 니들끼리 하세! 하고 함흥으로 떠나. 근데 이제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아버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심부름하는 차사를 보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그럴 때마다 이성계가 그 심부름 꿈을 어떻게 써? 죽여. 그러니까 걔는 돌아오지 못하고 함흥차사라는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요 사자가 시키는 거야. 심부름 시키는 거야. 뭔가 이렇게 행동을 시키는 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라는 단어도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다라는 유저의 느낌이 있지. 근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어하는 느낌이야. 고용을 시키는 사람. 고용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사장님. 사장님이 사용자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여. 이해됐어? 사자의 느낌? 별 관심이 없구나. 항상 이 사자의 의미가 시키다라는, 뭔가 시켜야 돼요. 그럼 피동과 사동은 무슨 차이야? 얘는 당해야 되고 얘는 시켜야 돼. 알겠지? 그 차이 잡아줘야 돼요. 그럼 사동의 개념에서는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거든. 주동은 무슨 의미냐면 직접 하는 거예요. 선생님, 능동과의 차이는 뭔가요? 헷갈릴 거야 이제 이쯤 되면. 사동, 피동, 주동, 능동. 자, 그러면 얘네들 관계를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따질 때 능동의 반대는 선생님 피동이라면서요. 그리고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라면서요.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시켰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능동과 주동은 같은 단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개념만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피동을 얘기할 때는 능동으로 비교하는 거고 사동을 비교할 때는 주동으로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 먹다예요. 먹다를 피동으로 만들어 볼까? 방해봐 얼른. 먹히다. 먹히다. 근데 먹다를 내가 누구한테 시켜볼까? 밥을 먹이다. 그치? 먹어라라고 명령하면 먹이다. 자, 요런 개념들은 피동, 사동인데 단어는 어때? 같은 단어에서 시작되지? 그래서 능동과 주동은 같은 단어야 사실. 같은 단어의 의미고 비교 대상이 누구일 때 피동일 때만 능동이라고 부르고 사동일 때만 주동이라고 부르는 그 차이예요. 알겠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안 돼. 알겠지? 비춰보는 각도에서 여긴 피동으로 비교했구나. 여기는 사동으로 보는 거구나. 이해됐나요? 자, 사동문의 형성은 그러면 넓게 봅시다. 자, 요 문장들을 보면 뭔가 사동문을 만들면 앞에 있는 애가 없었는데 있게 되지. 없었는데 있게 되지. 이해됐어? 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 문장 성분의 개수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문장 성분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당연히 종류도 바뀌겠지? 원래는 주어였는데 사동으로 가니까 목적어가 생겨. 또 주동문에서 주어 목적어였는데 주어 부사어 목적어로 목적어는 여전히 유지된 채 부사어가 또 생겨. 새로운 문장 성분이 생기는 게 사동의 느낌이야. 왜냐면 시키려면 내가 나한테 시킬 수 있니? 없지. 누가 누군가에게 시켜야 돼. 항상 두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두 대상 간의 관계가 나타나야지 사동이 성형이 돼. 이해됐어? 주동은 나 혼자 해도 되거든? 이렇게 동생이 울었다. 나는 울었다. 그냥 혼자 울어도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시키려면, 울게끔 시키려면 누가 누구를 울려야 돼. 또는 누가 누구한테 울리게끔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의 관계가 꼭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보면 이 울었다는 자동사예요. 스스로만 울어도 괜찮아. 몇 자리 서술어일까? 한 자리 서술어지. 이 한 자리 서술어 얘가 사동문으로 바뀌는 경우 몇 자리 서술어가 돼? 두 자리 서술어가 돼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면 항상 이렇게 목적어가 생기거나 부사어가 생겨요.
자, 그리고 두 자리 서술어 우리가 원래 타동사는 두 자리 서술어거든. 타동사는 누구를 갖고 있는 애야? 목적어 갖고 있는 애지. 이 목적어 갖고 있는 타동사가 사동사로 바뀌는 순간 세 자리 서술어가 돼버려. 두 자리 서술어가 세 자리 서술어가 돼버려요. 서술어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정리했잖아. 그럼 이 세 자리 서술어는 우리 갖고 있는 형식 중에서 문장의 형식 중에서 영어에서 사형식 문장과 유사하다고 했지. 하나밖에 없어. 주어, 부사어, 목적어, 동사, 주어 나오는. 그래서 이때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가 돼버려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항상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사동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사동사랑 피동사랑 구분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사동사와 피동사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의미 관계를 따져주는 게 중요한데 의미 관계 못 따져줄 때도 많거든. 그러면은 뭘 찾아주면 되냐? 목적어 찾아주면 돼. 왜냐면 피동문에서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를 잡는 대상이 필요한 거지 내가 잡힐 대상이 필요하진 않아. 목적어가 필요하진 않아. 근데 사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가장 커요.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사동사의 실현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사동사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파생적, 통사적. 파생적은 파생어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희리기 플러스 우구축까지. 선생님 저 이제 헷갈리는데요. 이희리기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또는 이희리기 우구축까지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자,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 문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피동, 사동 할 때 이 피자의 의미가 요 이 모음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모음 들어간 것까지가 피동. 그리고 사동은 얘네 다 포함해서 이리기 우구추가 사동. 이렇게 따져주면 되지. 이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굳이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이게 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쉬워? 그러니까 이리기까지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려. 그러면은 이 모음이 들어갔네 피동이야. 사동은 그 외에 전부 다. 그럼 얘네는 뭐라고 다 접사예요. 요런 접사 들어가는 거 한 번씩만 다 해볼까? 아까 먹이다도 있었고. 밝다가 내가 불을 밝히다 시키는 거지. 내가 밝게끔 시키는 거지. 저 뒤에 우주가도. 이것도 접사예요. 접사. 자, 우가 뭐가 있을까? 우가 들어간 거. 나는 잠을 재우다. 근데 이거는 자다에서 요 애가 불규칙 활용이긴 하거든. 잠을 자다해서 내가 자는 거랑 내가 아기의 잠을 재우는 거랑 자게끔 시키는 거잖아. 그때의 우. 또 구는 입맛을 돋구다. 이때의 구. 입맛이 돋는 거랑 뭘 보고 걔가 나의 입맛을 돋궜어? 나의 입맛을 돋구게끔 시켰어? 라는 거잖아. 추는 낮다예요. 근데 얘를 시켜볼까? 낮게끔 만들어 주면은 낮추다가 되지. 자, 얘네들은 그리고 접사고 전미사다 보니까 품사도 바뀌어. 낮다는 원래 무슨 품사니? 형용사지. 낮추면은 우리 사동이 된다고 했어. 근데 사동은 품사 뭐라고? 동사라고요. 동사로 바뀌어. 이런 특징도 있어. 자, 그래서 이리기 우구추 정리해 주시고 밑에 시키다 라는 표현. 앞에서는 되다 라는 걸 붙여주면 됐지. 근데 여기는 시키다가 붙으면 돼요. 자, 그리고 통사적 사동은 뭐뭐하게 하다 하나밖에 없어. 앞에서는 두 개 있었지만 아어지다, 아게 되다 두 개 있었지만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뭐뭐하게 하다. 그러면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 가서 하나의 개념이 더 나와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뭐냐? 이게 파생적 사동. 파생적 사동은 이리기 우구추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직접 사동, 간접 사동.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의 차이는 뭐냐면 간접 사동은 내가 말로써 시킬 때, 말로만 해서 시킬 때 간접 사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저기 밥 차렸으니까 가서 먹어. 내가 먹게끔 시키는 거지. 밥을 먹였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밥을 먹이다 라고 할 때 밥을 먹게끔 명령으로서 시키는 거야. 근데 직접 먹는 거는 너희들이 선생님이 아기가 있어. 아기가 이제 응애응애 하잖아. 저기 밥 차렸으니까 먹어 이러면 먹겠니? 아니지. 내가 직접 행동으로
수저로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먹여줘야 되겠지. 그때 직접 행동을 할 때, 직접 행동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시킬 때 직접 사동이 돼요. 옷을 입혀볼까? 저기 옷 꺼냈으니까 입어. 여러분들 입겠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 옷을 입게끔 시킨 거지. 근데 선생님이 딸이 지금 16개월이야. 여기 옷 꺼냈으니까 입어 하면은 옷을 입을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만세 내가 옷을 입혀줘야 되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직접 행동을 하니까 직접 사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구분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맥에서는 하나로만 해석이 돼. 왜? 내가 문고리를 돌리는 건 문고리에게 돌리게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 또 손을 다친 아이 이것만 지워보자. 손을 다친이 지웠으면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아이에게 아버지가 밥을 먹였다. 저기 밥 차렸으니까 먹은지 아니면 직접 해 내가 떠줄게 라는 건지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손을 다친 아이는 좀 의미가 달라지지. 손을 다쳤는지 아버지가 말로만 먹이면 돼? 그럼 나쁜 아버지겠지? 그래서 직접 먹이는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자, 잘못된 사동도 있는데 이 시키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대표적이야. 자, 둘 다 표준어에는 있어. 둘 다 맞는 표현이거든. 근데 우리는 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 소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노래 제목 뭐였니? 좋은 사람 있으면 몰라? 소개시켜주지. 근데 그 얘기는 나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소개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소개란 거는 서로 간에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포함될 때는 소개하다가 맞아요. 그럼 소개시키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거기에 소개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둘이 있어. 야, 너희들 서로 인사해봐, 소개해봐. 내가 얘네들한테 시킬 때 이거는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개를 받고 싶거나 혹은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게 라고 할 때는 소개하다가 맞아. 이 차이가 있어. 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크게 구분 안 하고 쓰지.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커요. 내가 포함되면 소개하다. 그런데 내가 소개를 하거나 안 하는 제3자예요. 이거 나 포함 안 될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돼. 에어컨 꺼주시면 돼요? 알았어. 자, 소개하다의 자리에 소개시키다를 쓰는 게 많이 쓰이는 사동 표현의 오류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파트에서 이제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 서로 피동과 사동이 아까 뭐가 겹친다고? 이희리기가 겹친다고요. 그래서 산이 보이는지 얼굴을 보여주는 건지 뭐뭐 해주는 게 사동이야. 이런 보이다와 이런 보이다가 실제로 사전에 똑같이 쓰여서 그렇지. 보이다와 보이다가 똑같이 쓰이면 피동일 때 보이어지다는 이중피동이야. 근데 사동일 때 보이어지다는 보이게끔 하게끔 되는 게 이중피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이다는 산이 보이는 피동이랑 얼굴을 내가 보이게끔 해주는 뭐뭐 해주는 사동은 요 을을의 차이, 목적어의 차이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는 아니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 문맥, 서로 간의 관계 파악으로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긴 해요. 근데 어려워, 사실 이게. 자, 아빠가, 아이기가 아빠한테 안겼어. 안기다지. 그럼 이 기가 사동이냐 피동이라는 의미야. 뭘까? 아빠가 아빠를 대상으로 아기가 가서 폭 안김을 당하는 거지. 안음을 당하는 거지. 그때는 피동으로 봐야죠.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아기를 안고 있게끔 시킨 거지. 그때는 사동의 안기다예요. 이 차이를 항상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 되게 어려워 이거. 여기 와서 이제 좌절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좌절 안 할 거야. 왜? 형태수도 구분할 수 있고 의미관계도 따져주는 문장 성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파악한다면 보이거든. 알겠죠? 그렇게 세심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지금까지 2주 동안 우리가 측정해온 거고 쌓아온 거고
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 부정 표현까지만 정리할게요.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안과 못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부사예요. 품사는 부사예요. 알겠지? 이 부사, 부정부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은 서로 느낌이 좀 다른데 안 한 거, 안 했어요 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안 한 느낌도 있지만 저는 의지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의지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숙제를 안 했어요 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안 했어요 의미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들을 수도 있어? 네가 의지가 없었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어. 자, 못부정문은 두 가지로 또 해석이 돼. 상황이 안 좋아서 외부의 원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능력이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못 풀었어요 라고 할 때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라는 의미가 있어. 그럼 숙제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숙제를 못할 때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상황이 안 돼서 못했어요 라는 게 가장 좋은 핑계거리일 수도 있어. 알겠지? 이 의미는 그냥 안과 못을 구별해서 쓰라는 얘기야. 내 말은. 문법적으로는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요 안과 못은 그럼 어떻게 쓰이냐면은 안 못은 부사잖아. 얘가 뒤에 용언을 꾸며줄 거야. 안 먹다, 안 보다. 이때는 띄어쓰기 해야 돼요. 알겠죠? 안 먹다, 안 보다. 근데 못 하다라는 단어는 얘가 하나의 하나의 단어로서 형성이 돼갖고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미 형성돼서 붙였어도 괜찮아. 못 하다는. 그럼 띄어써도 괜찮아. 못이 하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는 둘 다 써도 돼. 근데 다른 용언이 올 때는 이미 띄어 써줘야 돼. 얘네들은 한 단어로 처리를 안 해요. 부사니까 뒤에 용언이 오면 당연히 띄어 써야 되지. 근데 못하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사전을 찾아볼게요. 이미 사전으로서 하나로서 형성이 돼버렸어요. 얘는 못이라고 하는 어근에 하다라는 이게 접산지 동산지는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거든요.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미 하나의 단어로서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붙여서도 되고 띄어서도 괜찮아. 근데 다른 뒤에 용언이 올 때는 항상 띄어쓰기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 맞춤법에서 영향이 미칠 거고요. 말다라는 부정문은 그냥 어휘 자체가 부정문의 의미가 있지. 얘는 수식해주는 느낌이었지만 얘는 그냥 어휘 자체가 부정이에요. 뭐뭐 하지 말자라고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마라와 마라는 둘 다 같은 이제 표준어로서 원래는 말아만 됐는데 마라가 원래는 됐는데 이거를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원래는 마라가 먼저에 마라탕 할 때 그 마라가 원래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말아까지도 인정이 되는 복수 표준어다. 둘 다 구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뒤로 가서 이 부정 표현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해. 중의성을 또 가져. 뒤에 가서 주지 않았다라는 이 서술어, 부정 서술어,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민호랑 연결되는 문장 성분과 연결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거든. 민호랑 연결되면 민호가 서아에게 그 편지를 주지 않았다. 서아는 그 편지 받았긴 한데 민호가 준 게 아니래요. 뭐 지환이가 줬나 봐. 이런 식으로 주어랑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또는 민호가 서아에게 서아랑 연결시켜버리면 민호가 주긴 줬는데 서아한테 안 오고 뭐 민희한테 줬나 봐. 목적으로 연결시켜버릴 때. 또는 민호가 서아에게 주긴 줬는데 그 편지 준 게 아니라 핸드백을 선물했나 봐. 이런 느낌으로 그 편지를 부정할 때. 혹은 이 주다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호가 서아에게 그 편지 준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야. 또는 그 편지를 빌려준 거야. 주다를 의미를 부정할 때. 그래서 어떤 것을 부정하는지 중의성이 생기는데 이거 해소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중의성 해소는 보조사 가장 간단한 거예요. 보조사 는을 붙여주면은 해소가 돼요. 해볼까? 민호는 서아에게 그 편지 주지 않았어. 그럼 민호만 강조되게 되지.
민호가 서아에게는 급편지 주지 않았대. 그러면 서아한테 준 게 아니라는 게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지. 민호가 서아에게 급편지는 안 줬대 하면은 급편지가 강조돼 보이지. 민호가 서아에게 급편지를 주지는 않았다는 거는 준 게 아니라 보여준 거 또는 빌려준 거라고 의미 파악이 되지. 그래서 이 보조사 은는, 항상 은는은 보조사라고 얘기했지. 강조의 의미가 있는 보조사예요. 그래서 그 강조의 의미 있는 보조사를 통해서 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요것까지 해줘야 돼. 부정 표현에선. 알겠지? 자, 인용 표현은 앞에서 인용절 할 때 했던 거라서 어렵진 않고 또 강의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문법 요소 파트 뒤에 쭉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정리해야 돼? 문법 요소 쓰시고 몇 가지 배웠었니? 복습하고 끝낼게. 2분 복습. 1번 종결 표현. 갈래부터 그려주세요. 2번 높임 표현. 3번 시제 표현. 4번 피동 표현. 5번 사동 표현. 6번 부정 표현. 7번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 7가지를 배우는구나. 여기에선 종결 표현은 뭐가 있었어? 5가지 쭉 써주면 되지. 복습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높임 표현은 3가지 있었지. 그리고 3가지 다 실현 방법이 달랐어. 시제 표현도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써주시고 동작상 진행상 써주시고 바다시 사건시 써주면서 은는 을던 이것의 차이점도 구분해 주셔야 돼요. 피동 표현의 특징 정리해 주세요. 피동사, 이히디기, 짧은 피동, 뭐 파생적 피동, 그리고 뭐뭐하게 되다, 뭐뭐아어지다 라고 하는 통사적 피동도 있고, 사동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 이히디기, 우구추,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통사적 사동도 있다. 부정 표현은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으로 나뉘는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차이, 그리고 부정문의 중의성까지. 그리고 요 안부정문을 길게 하고 못부정문을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아니하다를 얘들아 줄임말로 이렇게 써. 않다. 아니하다를 줄여서 않다라고 이렇게 써요. 알겠지? 안은 앞에 꾸며주는 부사니까 안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이야. 이런 관계까지도 정리해 주시면은 문법 요소 파트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체계 하나 성립해 놓는 거지. 여기는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앞에 있는 형태소 파트, 품사 파트까지 먼저 해 놓으시고 와야 되는 파트예요. 알겠지?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